오늘은 대구 경북 지방의 택배노조 여러분들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앞에 살짝 드리자면 노동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야만 됩니다. 조정을 한번 거쳐야지 파업권이 생겨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대구, 포항 등 10여 대리점의 파업권을 발동시킨 날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택배노조에서 교섭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대리점주 분들이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리점이 폐점을 해도 고용 승계를 해줘야 되고 1인 1주차장 만들어줘야 되고 그 땅을 사서 만들어줘야 됩니까? 남녀 휴게실 조합원 수 비율대로 맞춰줘서 휴게실을 다 제공해야 되고 도저히 해드릴 수 없는 것들. 근데 그런 교섭 대상의 조항들을 노동위원회가 하나하나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는 교섭을 재개하자라는 행정 지도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조정 성립이 가능성이 없다. 중지를 내리고 파업권을 발동시키겠다.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부터 조정 중지를 내리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조정위원장이. 우리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걸 다 자각하고 있는데 예. 시청자들은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사태인지 대한민국에 난 도대체 많은 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오늘 진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호이가 거의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진호이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제가 조정위원장하고도 엄청난 고성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만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파업권 발동을 시켰죠. 그때도 어떠한 조항이 단체교섭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바로 그날 파업권을 발동시켰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가. 제가 강원진호위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사건을 접수했기 때문에. 근데 대구 경북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수를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시키고 대구로 내려갔어요. 대구로 내려갔는데 이제 수십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 와 계시고 영세사업주, 대리점주 분들은 연약합니다. 저보다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이제 파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며 산더미 같이 쌓인 택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거의 우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단체교섭 안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조항들, 정말 땅을 매입해가지고 대리점주가 해줘야 되는 것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CJ 대한통운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기업이 그 파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세 사업자, 대리점주를 상대로 한 파업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교섭에 나가면 대리점주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쭉 노조 측에서 둘러쌉니다. 대리점주가 누가 있어요? 뭐 경영지원실장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이 있어요? 노무팀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리점주가. 수십 명이 누구죠,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무서움, 공포감이 오늘 조정위원회까지도 온 거죠. 근데 오늘 앞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본관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틀고 현수막을 걸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조정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대리점이 폐업하더라도 고용 승계를 너희가 도장 찍어야 되고 단체 협약으로 맺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심지어 원청도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노동위원회가 그러한 조항들을 원래는 하나하나 한 조 한 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조항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 더 논의해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게 조정인데 전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회를 바로 시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정회를 시켜서 우리 쪽 저쪽 나뉘게 한 다음에 우리 쪽 사람들에게는 협박 아닌 협박을 시작한 거죠. 첫 마디부터. 이거는 조정 결렬입니다. 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노동자의 파업권은 노동자의 권리인데 그게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와 노동자들이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것을 중재해야 될 조정위원회가 조정의 절차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이 요구를 일방적으로 파업권을 무리하게 쟁취한 과정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가 되게 된 배경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는데 일단 준비된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진행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사파 노동운동의 획기적인 전기는 2001년도입니다. 2001년 4월 달에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만들어지고요. 출범 선언문이 있는데 그냥 주사파스럽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 유명한 군자산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 전에 소개하면 90년대에는 그러니까 그 노동운동에 관한 PD들이 많았어요.
주로 심상정, 단병호 이런 분들이 PD죠. 2001년도 주사파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를 만듭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NL들로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NL, 자민통, 주사파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건 전국연합의 3파가 모여서 민노당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 민노당도 중요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어떤 거를 만들기로 하냐면 진보연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보연대라는 게 뭐냐면 노동자 조직도 있고 농민 조직도 있고 학생운동 조직도 있는데 그게 다 모여서 진보연대가 된 거죠. 2007년에 만들어지는데 PD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진보연대는 무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조직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민주노동당이 유시민, 심상정과 합쳐서 통합진보당이 되죠. 이거는 아시는 걸로 치고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문제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나서 그중에 역시 통합진보당도 주사파만 있는 게 아니라 심상정도 있고 유시민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석기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NL만 남죠. NL만. 주사파만 남는데 그 주사파가 누구냐면 민중당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진보당이 된 거죠. 이 노동운동을 이제 소개하면 노동운동 쪽이 90년대의 노동운동은 주로 대기업 생산직 노동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이런 거죠. 근데 2000년도가 되면 주로 비정규직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택배 노조도 이제 플랫폼 노동조합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학비가 있고 학교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그 다음에 건설 노조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택배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는 그냥 뭐 소소하게 지나갔는데 문제는 2014년, 15년 이석기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NL이 쪼그라들었잖아요. 자, NL 주사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주사파의 전성기죠. 2012년 4월 달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주사파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전성기였는데 이석기 사태가 나면서 쪼그라들죠. 그러면 NL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그 갈림길이었는데 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라인이 해체됐으니까 이제 다시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민주당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심상정이나 유시민이 없어도 그러니까 다른 조직이 결합하지 않아도 NL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민중당, 진보당입니다. 그러려면 뭐냐면은 세가 약하니까 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택배 노조 이런데 사실은 좀 이따 거론하게 될 분들은 NL에서 주사파에서 최정상급 리더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택배 노조에 노동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상층에서 국회의원하고 대중활동하고 이래야 되는 분들이 이제 세가 없으니까 택배 노조, 학비 노조, 무슨 이런 건설 노조 이런데 실제 조직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택배 노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당히 강한 정치성을 드러내는데 각종 선언문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멘트에 NL적 성향을 드러내면 타 정파에서 문제를 삼잖아요. 그리고 정치 색깔을 많이 드러내면 탄압을 받기도 좋고 같은 노동자한테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데 최근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진보 정당을 강화하는 정치적 목적 아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은 그냥 공공연하게 경기 동부 출신의 리더가 위원장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민주노총 위원장 정도 되면 NL도 PD도 그다음에 대공장 노동자도 그다음에 소규모 노동자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모두가 이렇게 아우르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통합진보당이 깨진 조건에서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조직들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장악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러이러한 노동 활동가들을 어디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냐면 진보당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최고 리더들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노동 현장까지 들어가서 저러지? 이런 거 하고 저런 분들이 일선에 있는 현장까지 내려와서 막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휘를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주사파 이야기는 주사파 이야기대로 하되 이 맥락에서는 주사파가 되었든 뭐 PD가 되었든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런데 협상을 하는 과정, 활동을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일선에 있는 대리점주, 어떻게 보면 정말 순진에 빠진 아저씨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무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피해를 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봤어요.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NL은 그렇게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D가 오히려 과격하게 사업하지, NL은 최대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왔던 게 NL의 전통이에요. 과거에. 지금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실명을 까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되게 높은 부분에 있어야 될 NL 조직의 보스분들이 노동자 현장으로 내려와서, 맨 왼쪽에 있는 김태환 씨는 서총련 집행위원장 출신이에요. 서총련이라 하면 그러니까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네. 그러니까 96년, 97년에 전대협 산하죠. 김태환이라는 친구에 대한 대리점주의 증언들이 있는데 비교적 합리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 있어서.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아마 목적의식을 가지고 택배노조에 들어간 거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진경호 씨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아까 얘기했던 거기 출신이고, 진보연대도 같이 활동했던 친구고, 이분이 이제 택배노조 위원장인데, 대리점주의 증언이 매우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정치화되면서 목적을 위해서 과격화되는데 그 맥락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고, 박서군은 서울대 73학번이고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한국 민주화 운동의 한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진보연대 진보연대 상임 대표시고 이분은 주사파 아니십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거는 박서군이고 김재현 진보당이죠. 그러니까 이 택배 노조가 진보당과 왜 이렇게 그 친화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러니까 진보당이란 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 이런 거보다는 NL 그러니까 주사파 어떤 정치운동의 복원의 관점에서 택배 노조를 활용하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진지죠.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17년 박근혜 탄핵까지 한 10여 년간 모든 거리 투쟁을 이분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아까 2012년 소위 제야와 그다음에 민중운동이 연합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 2010년의 경기로 해서 민주당이 좌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구호들이 상당히 급진적이죠. 이게 지금 오늘 얘기는 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그러니까 박서군이고, 박서군이 시민대표로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노조에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택배 노동자들이 늘 배후 조정?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고, 그들을 조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이게. 택배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정치 세력은 어떤 실체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얘기는 전국연합, 그러니까 진보연대의 주사파들을 얘기를 했고, 그 영향력 하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 문제. 저기 보면 김태환, 진경호, 박서군 여기도 주사파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원영부 씨 이런 분들이 있죠. NL이었다가 의식적으로 택배 노조에 결합을 해서 위원장까지 된 경우죠.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인데 노동자주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악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자유니까 폐업을 해도 고용을 승계하라는 이상한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네. 다음 사람이 계약을 승계하도록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던 일 계속하겠다, 개인 사업자로서. 네. 이게 완전히 노동자를 슈퍼 갑으로 만들어 버렸어. 진보당인데 이게 제가 볼 때 최고 문제입니다. 이게 깜짝 놀랐는데 택배 노조든 무슨 노조든 간에 진보당과의 결합을 숨기질 않아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노동자도 당연히 정치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왜 정의당도 있고 그런데 진보당에 그럴까는 정치 세력이 농후한 거죠. 그러니까 진보당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서비스연맹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뭐 어쩌고 공동대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서비스연맹 대표 강규혁 대표가
여기에 진보당의 공동대표로. 이거는 이제 통일위원장. 아이고. 진경호가 그러니까 일테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연대 뭐 저는 진보연대 있을 때 진경호 씨랑 좀 활동을 같이 했고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적이면 그러니까 민주노총 중앙이나 민주당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죠. 네.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일선 노조의 위원장으로 오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 네. 그것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이거의 케이스죠. 진경호는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 진보연대의 고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더 진한 겁니다. 결론이죠. 오늘 우리 자리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사파, NL, 자민통 이 사람들이 택배 노조를 조직해서 그러니까 진보당을 정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뭐 이런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민통 계열이 여러분, 그 민주당, 문재인의 측근그룹이라고 얘기되는 광흥창팀 멤버들 보면 싹 다 자민통 계열이죠. 김경수, 그 옛날 임종서, 양정철, 윤건영, 이런 광흥창팀이 자민통 계열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통령 자리를 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점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대통령은 이 사람들한테 살이 다 발려버릴 거다. 대통령 되고 이 사람들한테 저항할 수 있는 지금 보수 꼬라지 오고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선거만 이기지 아무것도 못한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안과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언론하고 그다음에 그 노동위원회인데 그러니까 나도 제보를 받고 일해 보니까 두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는데 하나는 언론이 그러니까 약간 노동 친화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택배 노조의 그 어떤 주장의 허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취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택배 노조의 주장에다가 약간의 감상적인 멘트 같은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붙여서 결과적으로 택배 노조의 주장들을 합법화해주는 이런 주장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관련된 녹취록을 몇 개를 해보면 그 조정관들이 그러니까 중립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상적으로 노동 쪽에 가까워. 그래서 발언하는 거나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언론 활동, 그 다음에 이 의식화, 대중교양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야 된다. 그리고 의미 있게 이렇게 좀 싸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대리점주분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십시오. 시민분들도 대리점주분들 가셔서 여기서 파업이 이루어지고 교섭이 이루어질 때 어떤 걸 요청을 받는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요구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그러한 노조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입법 상황에서 올바른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고 대통령도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는 비겁하진 않을게요. 담담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박수. 우리 스스로 오늘 박수 실망했어요. 나이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재리였고요. 박사영 노무사였습니다. 김변태 청년위원장입니다. 민경호입니다.